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관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금지를 금지한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삼성교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 하나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큰 이슈예요. 맞아요. 바로 태아 성관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 태아 성관별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역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태어날 때쯤 생긴 법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딸을 임신하면은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많이 유산을 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태아 성관별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관별을 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처벌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은 선생님도 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법인데 더 이상 이제 성관별을 통해서 인공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024년 2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관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금지를 금지한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어떻게 산모분들께 네. 아이의 성별을 알려줬어요? 사실은 불법이긴 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알려드렸죠. 흔하게 얘기하는 게 아유 우리 아기가 파란색이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핑크색 옷을 사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만약에 둘째인 경우에 첫째가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식기를 초음파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20주 정도에 보는 정밀 초음파 때 성별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생식기 자체가 잘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생식기를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생식기를 본 거를 기록도 남겨놔야 돼요. 근데 또 웃긴 게 만약에 정밀 초음파 기록지를 달라고 하면은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법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던 거다 보니까 무용지물인 법이긴 했었다.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게 맞는 법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저희 슈니가 슈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랬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초음파라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유교 것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첩을 들이거나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성별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태몽으로 커다란 과일이 나오면 아들이다. 뭐 작고 예쁜 과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몽으로 아들, 딸을 구별하기도 하고 이제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걷는 뒷모습을 보고 아들인지 딸인지 예측하기도 하고요. 네. 또 유명한 거는 그거 있잖아요. 또 배가 많이 나오면 아들이고 맞아. 이게 좀 많이 안 나오고 좀 동그랗다 그러면 딸이고. 그리고 이제 입덧 할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들을 임신한 거다. 맞아요. 과일을 좀 당겨 하면은 딸을 임신한 거다. 둘 다 먹고 싶어 하면? 그리고 막 태동 가지고도 그렇죠. 네. 힘차게 막 차고 그러면은 아들이고 굴러다니거나 좀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뭐 딸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집단지성 뭐 이런 게 모여있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네. 아들 아니면 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맞추니까 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맘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 가면은 아기 이제 초음파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각도법에 네. 대한 이야기. 이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좀 애매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좀 애매해서 아직 말을 안 해준 걸 수도 있거든요. 각도법에 대해서 좀 또 알아보겠습니다. 각도법은 뭐예요? 어디에 각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각도죠. 아. 각도법이라는 거는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산부인과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임신 한 12주 정도에 그 몸의 축과 생식기의 각도를 보고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태아가 뱃속에서 생겨날 때 임신 6주 정도까지는 생식기 모양이 남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임신 한 8주 정도부터 염색체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임신 12주가 되면은
외관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각도의 차이로 우리가 남녀를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아직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임신 15주, 16주 정도는 돼야 초음파로 이제 생식기 모양을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3, 4주 차이잖아요. 맞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서 너무 진지하게 막 고민하고 네, 맞아요. 너무 에너지를 거기 많이 쏟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간혹 틀릴 때가 있거든. 맞아요. 임신 20주 때 본 게 만삭돼서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의 틀릴 일은 없는데 음. 딸이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숨겨놨다가 음. 짜잔 갑자기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딸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서는 아기 옷이랑 아기 방을 아주 예쁘게 공주님 방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삭 때 갑자기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막 엉엉 우신 분도 있다고. 아,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바뀌면은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딸이었다가 아들이 된 건지 청 자체가 바뀐 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냥 안 보이던 생식기가 짜잔 한 거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뭔가 약간의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틀려졌을 때 그 실망감이 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성별을 그렇게 따지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남아보다는 여아 맞아요. 선호 사상이 더 큰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감별 금지법 이게 자체가 이제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뭐 지금부터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게 합법화된 거니까 음지에 있던 게 양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성별을 말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 산모분들이 더 전전긍긍하고 괜히 이상한 방법으로 추측하고 또 더 실망하고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각도법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시기에는 이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성별 때문에 막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본인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마음을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지 네.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신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뉴스가 새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